오늘부터 글로벌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전해드리게 된 글로벌 이슈 토커 글로커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나 미국 주식 투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인 만큼 글로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이 그나마 자세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글로벌 이슈들을 핵심만 뽑아서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 관련 소식입니다. 델타 변이보다 약한 것이 확실하다는 미국 전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의 발언이 시장에 꽤 큰 호재로 작용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PCR 검사로도 식별이 어려운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 내용을 보면 최근 남아공과 호주 그리고 캐나다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감염 사례 7건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이미 더 퍼졌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가디언은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PCR 검사에서 코로나 감염자로 나오지만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오미크론과 유전자 특징이 달라서 PCR 검사로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스텔스 버전이 어떻게 등장했고 일반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수준의 확산 능력을 가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칫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더 안 좋은 버전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자본시장에는 잠재적인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기존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이 오미크론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남아공 아프리카 보건연구소가 화이자 백신의 2차례 접종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2019년 말 중국의 첫 코로나 감염 때보다 중화항체가 40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소의 앨렉스 시걸 소장은 면역력이 생기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면서 추가 접종을 하면 감염과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심한 감염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접종해야 하고 예전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과 관련해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면 전염성은 높지만 중증 가능성은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가 열흘 만에 완치된 이스라엘 의사의 경험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병원인 셰바 메디컬 센터에서 심장 전문의사로 일하고 있는 엘라드 마우르는 오미크론 변이는 예상보다 강력했다. 48시간 동안 열이 났고 72시간 동안 극도로 피곤했다. 근육 통증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화이자 백신 3차 부스터샷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오미크론에 감염되면서 이스라엘 보건당국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학회 참석을 위해 런던에 다녀온 뒤에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이었다. 내가 런던의 변이를 가져간 게 아니라 런던에서 감염돼 돌아온 것이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지하철이나 학회장, 비행기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런던에서 매일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3차 접종까지 마친 그의 아내와 2자녀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아직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더 심한 증세가 나타났을 것이다.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의사다운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화이자 CEO 앨버트 불라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이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지만 증상은 덜한 것으로 보인다. 빠른 전염은 변이 바이러스가 수십억 명의 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변이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 외에 또 다른 백신이 더 필요할지는 현 시점에서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년 가까이 지속 중인 코로나 사태가 곧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도 계절성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 삶이란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 원가와 비교했을 때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백신 1회 원가가 1139원 정도인데 영국 정부는 이걸 35,000원에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화이자 CEO 같은 사람들은 코로나 변이가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기뻐할 인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연일 우려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빌 게이츠가 내년엔 코로나에 따른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내년 어느 시점에서 팬데믹 양상은 끝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선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가 우려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세계가 코로나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변이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백신과 치료제가 많이 개발돼 결국 인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2022년에 코로나19의 심각한 국면은 지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디 2022년이 팬데믹 종식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미크론과 더불어서 최근 자본시장의 대표적 악재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헝다그룹 사태는 결국 파산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 파산이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나름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6일 지급 준비율을 전격 인하했는데 이에 따라 우리 돈으로 222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일단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헝다그룹의 대규모 채무구조 조정을 앞두고 중국인민은행이 시장 충격을 대비해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 통화정책을 미세하게 완화하면서 조정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헝다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또 다른 부동산 업체인 자자오해가 홍콩 증시에서 거래 중단됐습니다. 지난 7일 4,700억 원 규모의 달러채 만기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14조 원에 달하는 달러채 채무 불이행을 앞둔 상황이라서 제2의 헝다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은 헝다 사태가 억제될 수 있고 해외 부채 구조 조정을 시행해 자본 유동성을 늘릴 계획인 만큼 해외 투자자들은 안심해도 좋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상황은 썩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세계 증시의 글로벌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추이를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 시장 상황은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았는데 그만큼 여러 외부 변수들이 많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고 우려 섞인 소식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이슈는 앞으로 저 글로커가 짧고 담백하게 핵심만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토커 글로커였습니다.